자, 앞 시간에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3일 패션 824번으로 사업자 회사 등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과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등록하는 것인가를 여기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등록한 대로 설명되어 있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121페이지 급수별 프로그램의 구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FAT 1급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FAT 1급 공부하고 나서 TAT 2급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설정.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회사가 등록되는 요 화면 상태라면은요, 이게 지금 회사 등록 창이잖아요. 요거를 닫아보세요. 여기 닫기 단추 누르면 닫아지죠. 그런 다음에 사용급수 FAT 1급 하시고 회사 코드를 돋보기 단추를 눌러보시면 우리가 새로 등록한 824번, 요게 우리가 만든 회사거든요. 824번 3일 패션을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서 이 회사로 로그인 단추까지 눌러주십시오. 회사 코드는 824번, 그리고 여기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업데이트가 저는 뜨는데요. 업데이트 뜨면 예 한번 해주시면 돼요. 창을 키워주시고, 아까 그 첫 번째 화면에서 회계 단추, 여기 회계 단추 또는 전체 메뉴 단추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메뉴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회사 등록이라는 걸 우리가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은요, 여기에 탭이 전체 탭, 회계 탭, CMS, 내 컴퓨터, 이러한 탭들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 전체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계정 과목 코드 체계를,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 여러분 뭐 복류생비, 접대비 이런 것들이 계정 과목인데, 세목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정 과목 코드는 세 자리만 쓰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류생비는 811번, 현금은 101번, 이렇게 세 자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 코드 체계는 세목을 사용하지 않는 세 자리 코드 체계를 쓰겠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네요. 여기 목록 눌러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수점 관리에서는 수량과 단가에서는 버림 상태, 금액은 반올림 상태로 표기하겠다, 이런 설정이 되어 있고요.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회계 탭에 가보세요. 회계 탭에 가시면 기본 입력 언어 한글이냐 영문이냐 이런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동 설정 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본 계정 설정,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내일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모레쯤 하게 되겠는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우리가 기본 계정 과목, 우리가 이제 분계를 자동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때 분계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선택될 수 있는 계정 과목, 매출일 경우는 상품 매출을 쓰겠다, 매출 채권의 경우는 외상 매출금을 쓰겠다, 매입 시에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을 사용한다, 이런 기본 사용할, 자동 분계에서 기본 사용할 계정 과목들이 여기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 역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신용카드 분계를 하게 되면은요,
네, 카드 채권은 미수금,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기본 설정을 하겠다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를 금액을 입력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겠다라고 카드 입력 방식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고쳐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이 환경 설정은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설정 값들을 여기서 바꿔주는 것인데요. 113페이지 수행과제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113페이지 수행과제를 보시게 되면은 3.1패션은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기업으로 매입과 매출거래의 매입 전표 입력과 관련된 계정, 기본 계정 과목 설정을 이렇게 하겠대요. 자, 1번 기본 계정 설정에 매출은 상품 매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매입은 상품,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1번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네, 여기 동그라미 1번. 매출, 상품 매출,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매입 상품,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 자, 제대로 다 되어 있네요. 고칠 필요 없겠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수행 2번을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2번에 신용카드 기본 계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 카드 채권 외상 매출금이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 미수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카드 채권에 요 물음표 단추를 눌러보세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여기 보이네요. 안 보일 때는 여기다가 부분 검색해서 외상 이게 두 글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외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만 딱 보여줘요. 거기에서 외상 매출금 여기서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카드 채권이 108번 외상 매출금 이렇게 바뀌었네요. 여러분도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하겠다 이랬어요. 카드 채무. 네, 여기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 제대로 돼 있죠. 여러분 채권 채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죠? 채권 하면은 우리가 자산에서 배웠잖아요. 자산에서. 매출 채권 해서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다. 채무 이거 부채에서 배웠죠? 매입 채무. 매입 채무에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었죠? 매입 채무에. 그래서 채권과 관련된 또 채무와 관련된 계정 과목, 카드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죠. 카드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카드로 상품을 파는 거예요. 소매점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지금 이 3.1패션이 의류를 도소매하는 기업이에요. 의류를. 근데 의류를 개인에게 팔 때 개인들은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카드 채권이에요. 그러면 법인이 개인 고객에게 신용카드로 판매하면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외상매출금. 카드로 돈 받은 건데 왜 외상매출금이냐? 고객한테는 받았지만 고객이 만약에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럼 국민카드사에서 돈이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카드사의 외상매출금으로 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카드 채무 미지급금 요것도 뭐냐? 카드 채무니까 회사가 카드로 뭔가를 산 거예요. 회사의 법인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회사 카드를 법인카드라고 그래요. 회사 카드를 법인카드라고. 그러니까 회사의 법인카드는 회사의 경비를 지출하는 데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회사가 회사 카드로 신용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법인카드로 만약에 문방구에 가서
문구류를 사왔어요. 사무실에서 문구류 필요하니까. 그러면 개정 과목이 미지급금이다 이거예요. 아니 카드로 문구점에 결제해 주는데 왜 미지급금이냐? 문구점에는 미지급금이 아니지만 우리가 카드를 쓰고 나면 만약에 우리 회사 신용카드는 법인카드가 삼성카드다. 삼성카드사에는 아직 돈을 안 갚은 거죠. 우리가 카드로 지출하면은 그 다음 달에 통장에서 회사의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가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미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문방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카드사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이 그거예요. 여러분 미지급금 개정 과목 배웠죠? 부채에서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미지급금,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이라는 주제로 미지급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 설정 같은 거 하면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 뭐 상품 매출이다, 또는 매출 채권이다, 또는 외상 매출금, 또는 상품 이런 외상 매입금 이런 용어나 개정 과목들이 나왔을 때 그게 그거지, 이게 그거지, 이게 조금씩 스쳐야 됩니다. 네. 전혀 이게 뭔 말인지, 외상 매출금이 이게 뭐였지, 왜 여기 외상 매출금은 뭐지, 이것이 자산인지 아니면 이것이 부채인지 이것을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에서 여러분 배웠어요. 어디에서? 매출채권에서. 유동자산 배울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실무 수행하면서 이 외상 매출금을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미 이론 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외상 매출금이 뭔지 지금 이해가 안 돼 있다 하시면 아까 1교시에 말씀드렸죠. 이론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자산 쪽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환경 설정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요. 시험 문제에서 환경 설정에서 뭔가를 찾아서 답을 기록할 때가 있어요. 딱 보고 답을 찾아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래처 등록.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는요, 거래처가 있기 나름입니다. 네. 그래서 거래처가 이 프로그램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처에는 일반 거래처도 있고요, 금융거래처도 있고, 카드 거래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일반, 금융, 카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거래처가 뭐냐? 일반 거래처라는 것은 매입과 매출을 하는 거래처예요. 금융거래처는 은행을 말하는 거고요. 카드 거래처는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이런 카드 거래처. 근데 카드도 매입 카드가 있고 매출 카드가 있어요. 매출 카드는 뭐냐? 사업자들의 매출 카드는 가맹점이에요. 가맹점. 만약에 저희도 사업자지 않습니까? 상하타 컴퓨터학원에서 수강료를 개인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BC카드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국민카드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삼성카드도 가져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맹점을 다 가입해 놔야 돼요. 그렇죠? 삼성카드 가맹점도 개설해 놔야 되고, 또 BC카드 가맹점도 개설해야 되고, 다 개설을 해 놔야 고객이 삼성카드 가져오면 삼성 가맹점으로 결제가 일어나고, 국민카드 가져오면 국민카드로 결제가 일어나고, 이것이 카드의 매출 거래처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의 매입 거래처가 또 있어요. 매입 거래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카드로 뭔가를 사는 거예요. 법인카드로. 개인이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카드 번호가 뭐뭐뭐 다시 뭐뭐뭐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가맹점 번호는 그냥 숫자가 한 자리로 쭉 되어 있어요. 하이폰 없이. 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 자리. 자릿수는 좀 긴데 하이폰 중간이 없죠.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처, 금융 거래처, 카드 거래처로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이 수행 과제로 여기 표가 하나 있습니다. 115페이지에. 자, 11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3일 패션에서 관리가 필요한 일반 거래처 코디 나라부터 여기 오상시까지.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 국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당좌 이렇게 쓰세요. 당좌까지. 신한은행도 신한은행 보통 이렇게 다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은 거래처는 아니에요. 은행 등록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은행 등록 제가 알려드릴 거고, 카드는 여기 카드 탭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시티카드, 국민카드, 가맹점, 시티카드는 매입카드고 국민카드사는 가맹점 카드네요. 이런 것을 등록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 한번 가볼까요? 자, 환경 설정을 닫을 때는요, 여기 닫기 탭이 있죠. 요거 누르시면 닫아져요. 자, 이제 기초정보관리의 세 번째 메뉴 거래처 등록하시면은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일반 탭, 금융 탭, 카드 탭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일반 탭 선택하셔가지고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쭉 시간 들이면 하시면 돼. 자, 코드는 1001이잖아요. 이렇게 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엔터 쳐요. 그 다음에 이 거래처가 상호예요. 가로 열고 주식회사 코디나라 엔터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세 가지 0번, 1번, 2번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업자 번호를 입력할 때는 0번, 개인 거래처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든요. 그러면 1번, 또 외국인 번호를 거래처로 넣어야 될 때는 2번 이렇게 돼요. 거기 옆에 사업자 등록번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0번 하시면 돼. 사업자 등록번호의 구조는 3자리, 2자리, 5자리 모두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이폰 빼고 숫자만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101, 81, 748, 57 이렇게. 그러면 하이폰 자동으로 붙어요. 대표자 김행복 엔터. 전체 해주세요. 전체라는 건 뭐냐면 매출 매입 구분하지 않는다. 전체 거래처다라는 것이고요. 사용하겠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사용하겠다 하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그 대표자까지 입력하고 나중에 업태 종목 그 다음에 주소 이메일 주소 이렇게 따로 나중에 입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회사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 입력하고 나서 여기 기본사항에다가 여기다가 업태 종목 주소를, 여기서 주소는 우편번호 검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타자하십시오. 자, 코디나라의 업태 클릭해서 도소매 엔터 치고, 종목 의류 엔터 치고요. 우편번호 검색 필요 없이 여기 사업장 주소에다가 서울시 종로구 해화로 11 이렇게 입력하고, 상세 주소는 없으니까 비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 하나 남았네요. 이메일 주소는 여기에 항목이 없죠. 여기 추가 사항에 가면은 담당자 이메일이라고 있어요. 회사 등록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담당자 이메일 여기에 CODY 하고 빌 36524는 여기 선택해 주세요 해서 빌 36524.com을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회사를 이런 요령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일반 거래처 거기 오상시까지 입력해 주시고, 금융거래처, 카드거래처 다 입력하시고, 나중에 은행 등록은 여기 기능모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은행 등록은 여기 기능모음에 가면 있어요. 은행 등록. 은행이 2개 있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100번, 200번.
그거는 여기 은행 등록은 여기서 하면 돼요. 기능 모음 눌러보면 은행 등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하십시오. 원래 최종록 화면이 좀 이상해요. 네. 잠깐 최종록 풀어놓고 원래 최종록 별도 차가 어떻게 네, 화면이 제 화면하고 좀 다르다든가 그러면 이 얘기 하세요. 제 화면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하셔야 좋습니다.